그것조차도 지금 다 규제로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럼 이제 전세는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쿨TV의 소쿨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상보다 세게 나와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토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대출 한도도 바짝 조였죠. 매우 강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은 계속 드렸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에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는 거의 다 썼어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세금 규제겠죠. 핵심지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수요 억제 규제책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죠. 반면에 주식시장은 4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4,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했고요. 부동산은 두들겨 잡고 주식은 활성화시킨다는 정부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이룬 듯한데요. 정부에서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주식으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서킷 브레이크를 건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의 긴급정지 버튼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아니면 그 일정 수준 이하 급등락을 하면 긴급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의 시황과 앞으로의 시황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을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보합 후 반등을 할까요? 이제 규제 지역의 전세 끼고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도 시장에 나오는 게 공급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시장은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상태가 됐습니다.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완전히 멘붕이 되죠.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약정서라는 걸 미리 쓰게 되는데요. 약정서를 쓰고 1주에서 2주, 어떤 지자체는 3주의 시간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정서 기간이 3주의 시간 후에 이제 본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청 주택과 담당도 아마 교육을 받아야 될 거고,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장님들도 모두 같이 모여서 아마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빈 땅이 많지 않습니다. 즉 공터, 아무것도 없는 땅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서만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에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을 규제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걸어버려서 강력하게 거래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수익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위축이 돼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울에서 급감할 겁니다. 세 번째,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토제가 지정된 서울 전역에서는 이제 전세 끼고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 매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매물 잠김 현상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거래할 수 있는 매매 물량, 전세 물량이 급감할 겁니다. 네 번째, 서울 수도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놓은 거를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수요 억제책을 계속 규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리고 하다못해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장까지 부동산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계속적인 집값 상승을 억눌러야 된다, 수요를 억제시켜야 된다라고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금리. 그래서 10월 달에도 이번에 한국은행장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우려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하면서 기준금리를 다시 유지시켰습니다. 한국은행장이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원래는 낮춰야 되지만 지난 10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중에 뿌려진 이 약 25조의 돈이 다가오겠죠. 여섯 번째,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 예상했던 대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강남과 가까운 구리, 남양주 지역에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부동산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멀리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전세 끼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 용인 기흥구, 수원 권성구 이쪽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수원 팔달구, 영통구를 매수하려던 분이 갑자기 대출 규제가 걸리고 전세 끼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바로 옆 동네인 수원 권성구를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강남과 가까운 구리, 남양주, 그리고 평촌과 가까운 만안구 정도, 그리고 부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정도까지만 풍선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강남에서 먼 지역인 의정부, 고양시, 김포까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전세 끼고 산다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강남은 특히 잠실, 삼성, 청담, 대치는 6년대 토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격을 입은 거는 6억 대출되던 게 4억에서 2억으로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거, 대출 한도가 조정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적으로 새롭게 설정된 나머지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곳의 타격이 훨씬 세죠. 그래서 거래량이 신규 규제 지역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게 매수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전세 낀 매물이 다 사라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그 물량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두 번째는 매도자가 팔지를 않아서, 그게 자기가 팔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갈아타고 싶은데 이걸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기존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도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팔고 갈 데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한다. 부동산 규제의 역사상 역대급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목표는 가격을 하락 안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특히 강남권이 엄청난 폭등을 했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느냐? 그거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지금 상승만 안 할 뿐이지 하락을 하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호가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부동산 현장 사장님들이 중론입니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세금 규제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 규제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6월이죠. 민주당 당 차원에서 세금 규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민주당 당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세금 규제는 하면 안 된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전까지만이라도 하지 말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는데요. 선거 이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반발이 거세서 국토교통부 1차관 말실수로 그냥 사임을 했죠. 시장의 반발이 거세고 규제는 엄청 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보합을 유지하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세금까지 건든다? 그러면 이번에 억울하게 지정된 노도강이나 중랑구, 금강구 쪽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이렇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금 규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또 국민들도 억울하게 지정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는 와중에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기보다는 저는 더 빠르게, 강력하게, 빠르고 공격적으로 계속 창의적인 규제를 할 거다, 이렇게 감히 예측해 봅니다. 계속 제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리길 바라지만 아무래도 이 정부의 정책 기조 성격상 여기서 물러날 정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면서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요 억제적을 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정권이 새롭게 들어온 지 4개월 만에 3번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6.27 대책, 9.7 공급 대책, 11.5 부동산 종합대책. 앞으로 4년 반 넘게 정권이 남아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3분의 2는 다 쓴 느낌입니다. 네, 2025년, 26년 겨울 시즌 서울 아파트 향방은 핵심 5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아파트 공급 부족이죠. 이번 정권의 탓은 아닙니다. 앞선 2개의 정권 8년 동안 아파트 공급에, 특히 서울의 강남 핵심지에, 이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그 여파가 이번 정권까지 와서 이번 정권이 거의 설거지하는 분위기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공급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없다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만 수요 억제책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수요 억제책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에서 솔직하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넘치는 유동성으로 통화량이 급증하고 전 세계 시장이 저금리로 가는 거는 이제 거의 트렌드가 됐죠. 이 트렌드에서 아니야 금방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트렌드에 올라타서 그래 저금리 방향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그럼 나의 다음 액션 플랜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세 번째, 비규제 지역엔 풍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단계적으로 3개월 후에나 영향을 미칠 지역까지 지금 전 지역을 다 광범위하게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강력하게 진행되지는 않죠. 풍선 효과조차도 이번 광범위한 지정 속에서 천천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야기죠. 20억대 보던 사람들이 한 15억, 15억대 보던 사람들이 한 10억대, 10억대 보던 사람들이 한 5억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중간을 다 마비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여기 보던 사람들이 가질 않죠. 그래서 일순간 완충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풍선 효과조차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풍선 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하기는 힘든 걸로 예측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번째, 규제 지역의 거래 가능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전세 낀 물건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렸죠. 최소 반에서 3분의 1은 무조건 물건들이 지금 다 매물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장부 물건에서 전세 낀 물건은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당부에서 그냥 다 X표가 되는 거죠. 세입자 만기 전까지는. 그리고 세입자가 만기 됐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2 총 4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안 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입자한테 몇 개월 전에 벌써 통보를 해야 되고 그거가 증거로 남겨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세입자 편을 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매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규제 지역에 전세가 소멸해버립니다. 더 이상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 공급자라고 다주택자의 다른 말이죠. 전세 공급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전세 나올 물건들은 없죠. 기존의 물건들은 세입자가 4년씩 살고 막 전세값이 주변에 폭등하니까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어떻게든 버티고 그럼 누가 이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규제만 잔뜩 있는 곳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다 규제로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럼 이제 전세는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볼까요? 2월 12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풀었을 때 급등하고요. 그리고 3월 19일 다시 토호제를 확대 재지정하기 전까지 거래량이 9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재지정해서 다시 4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났죠. 거래량이 5천 건으로요. 그리고 다시 서울 거래량이 7천 건, 11,000건까지 6월 달에 동파하니까 6월 27일 날 6억 대출 한도로 강력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7월 달에는 4천 건으로 줄어들었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규제가 강력할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9월 달에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거래량이 9월 달에 8천 건 규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급증합니다. 왜? 97 공급 대책이 볼 게 없었다는 거죠. 거의 착공이 5년 뒤니까 이건 안 되겠다. 맹탕이었다는 거죠. 규제가.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나오고 오히려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몰려갔죠. 그래서 8천 건까지 거래되자 10월 15일 딱 중순에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추석 전에 몰렸고 또 토호제가 5일장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20일까지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에 거래량은 지난달인 9월달 수준인 8천 건이나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능 물량 93,600
600건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10월 29일 기준으로 6만 5천 건으로 30%가 날아갔죠. 토제 이후 지금 2주 좀 넘었는데 30%가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더 급감할 거로 예상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올해는 적정 수준이에요.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4만 6천 채 정도가 공급이 매년 지속돼야 매매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유지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한 4만 호 정도 입주가 있어갖고 그나마 괜찮지만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 26년도 공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거의 역대급으로 줄어드는데요. 35년 데이터를 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적었던 적은 25년 차인 저도 처음 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가능 물량 23년도 3월 그러니까 2년 반 전에는 전세 거래 가능 물량이 5만 4천 건 정도 됐습니다. 지금 2년 반 만에 2만 3천 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반토막보다도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최근에 토호제가 풀렸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규제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세 끼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전세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강남도 2월 달에 토호제가 한 달 동안 잠깐 풀렸을 때 강남 쪽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남의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해 2월 달 같은 강남의 상황이 서울 전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황 Winter is coming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거대한 눈폭풍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겨울이 4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겨울이 좀 긴 겨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 초서부터 3월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6월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9월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추석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곧 겨울이 닥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쿨TV에 오셔서 시청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4년 반 동안의 이 긴 겨울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화처럼 미리 꾸준히 성실히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겨울이 혹독하고 길 뿐이죠. 오히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긴 겨울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내 집 마련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렴한 지방 아파트 다주택 시대는 끝나가고 있죠. 명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부동산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입지 공부를 하고 돈을 어디에 묻어야 될지 알아야 미래의 돈이 되는 핵심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 내 집 마련 특강 대구에서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선착순 50분만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투자 인사이트.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아는 만큼 정보가 보일 겁니다. 대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